침묵은 금이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은 귀한 것이니 꽁꽁 싸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니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침묵은 무기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자식에게, 당신을 이용하려는 지인에게, 당신을 얕보는 세상에게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한 노인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았다. 말로 싸워서 이긴 적이 없다는 걸. 하지만 침묵으로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위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떠드는 사람은 약점이 보이지만 말 없는 사람은 속을 알 수 없습니다. 한 CEO가 회의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회의장을 지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눈치를 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말하면 평가받지만 침묵하면 평가한다. 당신도 이제 평가받는 사람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 평균 1만 6천 단어를 말합니다. 일주일이면 11만 2천 단어, 한 달이면 48만 단어, 1년이면 584만 단어, 70년을 산다면 4억 단어가 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4억 개의 단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세상을 바꾼 말을 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임종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은 모두 잊혔고 내가 하지 않은 말만 남았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얼마나 많은 단어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말의 양이 아니라 침묵의 무게를 쌓을 때입니다. 당신이 평생 한 말의 80%는 듣는 사람의 인생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웃어준 그 수천 번의 순간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한 그 많은 사과들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도 말을 하고 웃고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죠? 한 70대 노인이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것이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을 멈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되찾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몇 마디나 하셨습니까? 아침 인사, 점심 약속에서의 대화, 저녁 가족과의 식사, 그리고 잠들기 전 나눈 안부. 우리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말을 많이 한 날일수록 왜 더 텅 빈 기분이 드는 걸까요?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귓전을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당신의 조언은 듣는 척만 하고 당신의 위로는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지며 당신의 의견은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열심히 말합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자주.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공허해지고 침묵할수록 진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평생을 말하며 살아온 한 노인이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말했지만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 그날 이후 그는 침묵이라는 낯선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말을 멈추자 세상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의도가, 바람 소리 속 자연의 위로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오늘 이 영상의 끝에 다다를 때쯤 당신은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과연 도망인가 지혜인가?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단지 말의 소음이 너무 커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함께 침묵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평생 말을 잘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유창하게 설명하고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며 적절하게 위로하고 때로는 유머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 이 모든 게 사회생활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더 나은 대화법을 익히고 더 세련된 표현을 연습하며 더 빠른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 대화가 끝나고 나면 홀로 남은 방에서 깊은 한숨이 나오는 경험.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영혼일수록 침묵을 사랑한다고.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침묵을 사랑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침묵을 무능력의 표시로 여기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 표현이 서툰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이런 부정적 이미지들이 침묵이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침묵은 그런 수동적 무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의도적 결정입니다. 궁극의 자기 통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감정의 모든 파동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 그것이 바로 위대한 영혼의 침묵입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희미해진다. 이 문장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대부분 방어 때문입니다. 오해를 풀려고, 입장을 설명하려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진실은 수많은 말의 층 아래 묻히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감동받았던 순간들을 말이 많았습니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깊은 위로는 긴 설명 없이 잡아준 손에서 왔고, 진짜 사랑은 화려한 표현 없이 바라본 눈빛에서 느껴졌으며, 가장 큰 존경은 많은 말 대신 묵묵한 행동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침묵은 반박보다 깊은 설득이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반박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오해하신 겁니다. 이런 해명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명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확신은 더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 방어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방어적 위치에 서게 되고 상대방은 공격적 우위를 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비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저 사람은 왜 아무 말이 없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칼이 말한 깊은 설득의 의미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분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은 그 분노보다 위대한 지혜다. 우리 모두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화난 사람과의 대화,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 감정이 폭발하는 상황. 그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같이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맞대응합니다. 분노에는 분노로, 공격에는 공격으로. 그러나 이것은 가장 쉬운 선택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소리를 지르면 다른 쪽도 소리를 지르게 되고 결국 둘 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감정의 전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상대방의 분노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침묵이라는 방패로 막아냅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어입니다. 세네카가 위대한 지혜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으며 자신의 평정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라틴 속담에는 짧지만 깊은 문장이 있습니다. 조용한 물이 깊다. 표면이 잔잔한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한 수면. 햇빛을 받아 잔잔히 빛나는 표면. 하지만 그 밑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깊이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시끄럽게 출렁이는 물은 대부분 얕습니다. 파도가 크게 일수록 수심은 얕은 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표면적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존재를 증명하려 하며 인정받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깊이는 없습니다. 반면 말이 적은 사람은 그 침묵 뒤에 깊은 생각과 통찰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침묵은 천재가 머무는 집이다. 천재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칼라일이 말하는 천재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침묵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위대한 생각들이 탄생합니다. 노자는 또 다른 지혜를 전합니다. 당신의 말을 줄일수록 당신의 영혼은 깊어진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소비를 줄이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막으며 내면으로 향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말을 쏟아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명하고 반응합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메신저로 대화하며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에너지는 외부로 흘러나갑니다. 독일의 영성 작가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말은 내면의 에너지를 외부로 흘려보내는 통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한 날,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기진맥진합니다. 텅 빈 느낌이 듭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 피로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고갈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내면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면은 공허해지고 영혼은 얕아집니다. 반대로 침묵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에너지가 내부로 모입니다. 그 에너지는 영혼의 깊이가 되고 정신의 힘이 되며 존재의 무게가 됩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세상을 정화한다. 정화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동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말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침묵 그 자체가 정화의 힘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 사람이 침묵하면 그 침묵은 고요의 씨앗이 됩니다. 감정이 격해진 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멈추면 그 침묵은 냉각의 역할을 합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공간에 침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존재 자체가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정화작용입니다.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침묵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무언의 순간,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 우리는 평생 타인과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과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영혼이 무엇을 갈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침묵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엘료가 말하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바로 이 침묵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으며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기대 속에서 타인을 위해 살다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며 이런 통찰에 이릅니다. 말은 잊히지만 침묵은 남는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던 그 사람, 조용히 일을 처리하던 그 사람, 묵묵히 자기 길을 가던 그 사람, 그들의 침묵이 말보다 더 강렬한 인상으로 우리 기억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침묵은 정확히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왜 말을 멈추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가? 첫 번째 힘은 관계의 필터 작용입니다. 당신이 말을 줄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당신 곁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웃어주고 대답해주고 먼저 연락하고 챙겨주면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끊기는 사람들, 당신이 웃어주지 않으면 불편해하며 떠나는 사람들, 당신이 물어보지 않으면 안부조차 묻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노동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침묵해도 여전히 곁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들, 당신이 웃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를 편안해하는 사람들, 이들이 진짜 사람들입니다. 침묵은 바로 이 가짜와 진짜를 걸러내는 가장 정확한 필터입니다. 두 번째 힘은 에너지의 회복입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감정의 소모를 멈출 때 영혼은 비로소 회복된다. 우리는 매일 감정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기쁜 척, 슬픈 척, 화난 척, 관심 있는 척. 이 모든 감정 표현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특히 억지로 만드는 감정은 진짜 감정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진심 없이 웃을 때 얼굴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미안하지 않은데 사과할 때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고맙지 않은데 감사할 때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진실성이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이런 감정 노동을 평생 반복하면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군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진짜 기쁜 건지, 기쁜 척하는 건지, 내가 진짜 슬픈 건지, 슬픈 척하는 건지, 모든 게 흐릿해집니다. 침묵은 이 감정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고, 더 이상 가짜로 공감하지 않으며, 더 이상 형식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 순간 고갈되었던 에너지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과식 후 단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회복되듯이 감정의 과다 표현 후 침묵을 실천하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침묵은 감정의 소화 과정이다. 음식을 먹은 후 소화 시간이 필요하듯 감정을 경험한 후에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내면은 경험을 정리하고 감정을 소화하며 지혜를 축적합니다. 세 번째 힘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은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내가 이만큼 아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존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존감이 없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이미 알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극단적으로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찾아와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을 때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서 쉬오. 설명도 없고 감사도 없으며 아첨은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치를 황제의 인정으로부터 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바로 이 내면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나는 설명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침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힘은 권위의 형성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권위가 생기는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그 사람의 말은 무게를 얻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말로 이끄는 자가 아니라 침묵으로 방향을 보여주는 자다.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수다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처칠은 간결했고 링컨은 과묵했으며 간디는 침묵 수행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역사에 남은 이유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말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주변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항상 떠드는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 말이 없던 사람이 입을 열면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침묵이 만드는 권위입니다. 말의 희소성이 말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힘은 통찰의 깊이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생각이 얕아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완성되기도 전에 말로 내뱉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침묵하는 사람은 생각을 완성할 시간을 가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사유의 집이다. 깊은 사유는 소음 속에서 불가능합니다. 고요 속에서만 생각은 깊이를 가집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의 내면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하고 정리되고 하나의 통찰로 수렴되었습니다. 이것이 침묵이 주는 통찰의 힘입니다. 여섯 번째 힘은 관계의 깊이입니다. 이건 역시 역설적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깊어지는가?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짜 친밀함은 말이 필요 없을 때 시작됩니다. 오래된 부부를 보십시오. 그들은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눈빛만으로, 손길만으로, 침묵만으로도 모든 것이 통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완성입니다. 말로 시작된 관계는 침묵으로 완성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많은 말을 나눕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듭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더 이상 표현이 필요 없으며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집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연결됩니다. 일곱 번째 힘은 평정의 유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힘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비난하며 누군가는 도발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말로 대응하는 순간 우리는 평정을 잃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휘말리고 상황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며 결국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에 서 있지만 그의 내면은 깊은 바다미처럼 고요합니다. 이것이 평정입니다. 침묵은 이 평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감정이 폭발하지 않고 감정이 폭발하지 않으면 중심을 잃지 않으며 중심을 잃지 않으면 평정이 유지됩니다. 여덟 번째 힘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시간의 노예입니다. 전화를 받아야 하고 메시지에 답해야 하며 약속을 지켜야 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루 종일 타인의 요구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선택합니다. 언제 말할지, 언제 침묵할지, 언제 반응할지, 언제 무시할지. 이 선택권이 바로 자유입니다. 미국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서 홀로 지내며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상과 거리를 둠으로써 비로소 세상을 소유했다. 침묵은 바로 이 거리두기의 기술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진정 중요한 것에만 반응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말하지 않음으로써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 수 있으며 모든 순간을 채우지 않음으로써 진정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힘은 존재의 무게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볍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가 하는 말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무겁습니다.
그의 존재는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느껴집니다. 방 안에 들어오는 순간 말없이도 공기가 달라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뀌며 눈빛 하나로 상황을 장악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말이 적다. 왜냐하면 그의 깊이가 이미 말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나이 들어 얻어야 할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입니다. 10번째 힘은 인생의 완성입니다. 모든 위대한 인생은 침묵으로 마무리됩니다. 부처는 깨달음 이후 첫 설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침묵 속에서 경험될 뿐이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했습니다. 공자는 만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하늘은 말이 없어도 사계절이 돌아가지 않는가. 모든 성인들의 공통점은 말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침묵으로 세상을 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말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침묵으로 완성할 때입니다. 말로 쌓은 것은 바람에 흩어지지만 침묵으로 쌓은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침묵을 실천할 것인가? 첫째, 불필요한 말을 구분하십시오. 모든 말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꼭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해명하려는 말, 자랑하려는 말, 비교하려는 말, 불평하려는 말, 이런 말들은 당신의 에너지만 빼앗아 갈 뿐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적 반응을 멈추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기다리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하루가 지나면 반응할 필요조차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셋째, 침묵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루 중 1시간만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산책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넷째,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대답을 준비하며 듣지 말고 온전히 이해하려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더 깊은 소통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표정으로 말하십시오. 침묵한다고 해서 무표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동작, 이런 것들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 도입부에서 던진 질문, 침묵은 도망인가 지혜인가? 이제 당신은 답을 알 것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능력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입니다. 당신이 평생 말로 쌓아온 것들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라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언어, 존재로 말하는 언어, 고요로 전하는 언어, 마지막으로 한 노인의 말을 전합니다. 젊어서는 세상에 말을 걸었고 늙어서는 세상이 내게 말을 건다. 그 차이는 간단하다. 나는 침묵하기 시작했고 세상은 나를 듣기 시작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말의 무게가 아니라 침묵의 깊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많이 말한 사람이 아니라 깊이 침묵한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말은 바람이지만 침묵은 뿌리입니다. 이제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